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는 1.5%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보합선에 마감을 했죠. 나름대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코스피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락 출발했지만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요. 대만 증시도 따라 흘러가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좋은 악재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죠.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5천 명을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 발표가 나왔었죠. 5명. 오미크론 확진자.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 생겼다니까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점. 이게 상식적이진 않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바로 오늘 위클리 옵션 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위클리 옵션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에서 8,800억, 선물에서 또 매수, 옵션도 상승 포지션을 짜면서 상승 포지션을 줬거든요. 끝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60배 수준의 오늘 하루에만 저점 대비 60배 수준의 폭등세를, 그리고 뭐 종목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 이상 그 이하, 그런데 폭등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인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날, 이 급락하는 날 제가 말씀드렸죠. 어이없는 흐름, 이것도 옵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초대박을 풋옵션에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날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을 서서히 접는다고 했고 어저께 접었다고 했죠.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또 상승 포지션을 어느 정도 쥐면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파생 쪽에서 외국인이 수익을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꼬북 노릇을 하고 있는 기관, 네, 일정 부분 인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좀 조정 내일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내일 미국 시장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하더라도 약간 물량 소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 5일선이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이 부분처럼 바닥 국면은 찍었구나. 즉 여기 이하는 또 안 떨어질 국면을 마련을 해놨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저점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조정시 추가 매수, 바로 뭐 매수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 출발해서 바로 끌어올립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IT 이 관련 종목들이 주도 종목으로 탁 튀어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주도 종목 가능성, 반도체 오늘 마이너스 1% 가까운 하락 출발해서 2% 가까운 상승을 합니다. 네, 8만 원까지 보자 그랬죠. 긍정적인 역할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이걸로
또 한 번 팬데믹이 나온다면 오히려 반도체주는 호재라는 얘기가 좀 나돌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 집중 매수, 메모리 업황 4분기 반등 전망. 이거는 어저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외국인 줍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최근 왜 오르나 했더니 이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요가 늘면 반도체 업황 개선될 가능성 높기 때문. 즉, 비대면 수요, 뭐 여러 가지 비대면 수요가 있죠. IT 기기, 즉 전자기기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 이외에 반도체 관련 최근에는 비메모리는 수요가 너무 급증하기 때문에 공급이 못 따라갈 정도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SK하이닉스 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연기금 외국인 순매수 속에 반도체주 이틀째 강세. 믿을 건 반도체뿐. 뭐 이 정도 뉴스예요. 업황이 이제 턴한다라는 개념입니다. SK하이닉스를 보면은요. 11만 3천 원 권역. 여기서도 매수 권역으로 잡아드렸었죠. 12만 원 오늘 갖다 댑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일단은 가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투자 집행 이제 한다라는 쪽, 그리고 이미 투자 집행이 됐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도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데이터가 11월 반도체 수출 호조, 바로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반도체 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하나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도 상승했거든요. 여기에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장비주, 원익 IPS 오늘 6% 넘게 상승하면서 장비주도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고요. 장비주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완전 대장주입니다. 장비주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특히 중국 쪽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을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돈 쏟아붓고 있잖아요. 반도체 자기네 자립하려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상승세 오늘 16% 급등하는 흐름에서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대장주 역할, 그리고 테스, 원익 IPS와 비슷한 동생 역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또 말씀드렸었던 하나마이크론, 이들 종목들 다 저점 매수 종목이라 그랬죠. 예, 오늘 5일선 딱 갖다 대면서 다시 쫙 끌어올려서 6% 넘는 상승세, 비메모리 쪽도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 테스나, 예, 저점 매수 구간 충분히 좋았고요. 추가 상승합니다. 역시 주도주군은 IT에서도 반도체 쪽에 있을 가능성,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이들 종목군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점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주 특징적인 것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죠. 야, 이거 코로나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오픈을 못한다면 화장품주 또 죽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들 종목들 보시죠. LG생활건강 5.8%, 아모레퍼시픽 장중에는 4% 넘게 급등했었지만은요. 2%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6%까지 갔었네요. 왜 이랬을까? 바닥 가능성, 화장품 전체에 대해서 바닥 가능성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 거기에서 LG생활건강의 후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소비 둔화, 중국 쪽에서 판매가 화장품주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나온 거예요. 예, 저점 매수로 이제 중기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화장품주도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쪽,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이 두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HMM도 어제 말씀드렸을 때 반토막 난 상태, 그리고 실적은 아직 견고하다라는 쪽에서 이제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철강주와 화학주와 더불어서 HMM도 살펴봤었죠.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32,000원 선 1차, 37,000원 선 2차로 보시는 거 여전히 유효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요, 오늘 건설주가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GS건설 오늘 4%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최근의 하락을 만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4% 상승하면서 최근에 하락세를 일정 부분 회복하는 흐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공약이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것 같네요.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공급 대책 여기에 대해서 또 위원회까지 마련해서 또 얘기가 나놉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정책이. 그런 점에서 건설주는 포기하지 말자. 예, 고점 뚫고 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중기 관점으로 좀 매수 후 보휴,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로 또 움직였었던 종목군이 있는데요. 비트 컴퓨터, 유비케어, 이들 종목들 원격 진료 관련주죠. 지금 시젠 같은 진단 키트라든가 그 이외의 종목들은 그닥 힘을 못 썼는데 이 원격 진료가 올라갑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최다치 기록했고요.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 근데 이게 뭐 병상이 부족하죠. 그래서 재택 치료. 바로 이 부분에 최근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오늘 한번 쑥 더 올라옵니다. 유비케어 10%, 비트컴퓨터 17%, 이 두 종목 중심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조금 더 힘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조정 시에는 저점 매수 관점도 이 두 종목군 원격 진료 테마는 관심을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인트로메딕이 오늘 23%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예,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물량이 나오면서 밀려서 끝났는데요. 오늘 그 이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인트로메딕, 싸이월드죠. 메타버스 싸이월드 오픈 앞두고 급등,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12월 17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싸이월드 공개를 하죠. 거기에 인트로메딕이 역시 최대 주주입니다. 인트로메딕 싸이월드 최대 주주. 근데 예전에 싸이월드 최대 주주인데 싸이월드의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생각하면은요, 인트로메딕 차트 보시면은 오늘 급등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더 갈 여력 있어 보인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올라갈 여유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한글과 컴퓨터는 오히려 좀 오늘 하락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싸이월드
바로 그 지분가치, 최대 주주의 지분가치의 부각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이 점까지 참고하시고요. 다만 다음 주부터 감자 혹은 액면 분할이 또 있죠. 이걸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니까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왔어요. 예,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음원 관련주 이들 종목들은 하락했는데 그동안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다 제자리 찾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